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최근 변화되고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생각해 보면 자동화 또는 무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의 변화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것은 미래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내용들을 토의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동화 기계의 도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마 살펴보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예를 들자면 소위 아마존 고와 같은 무인 점포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많은 매장들에서 아마도 사람이 하고 있던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자면 최근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자동 결제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그 매장에서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점원에게 내가 사고자 하는, 구매하고자 하는 것을 주문하게 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항상 프론트엔드, 전반부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자동화되어진 시스템,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키오스크라고 합니다. 이 키오스크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한 키오스크로 바뀌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장점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단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학생은 이러한 자동 결제 시스템, 이런 키오스크를 통해서 매장의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수고가 덜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얘기도 하기도 했으나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자동 결제 시스템, 즉 다시 말해서 키오스크가 도입됨에 따라서 한편으로 보면 일자리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입니다. 아마도 이제 매장에서는 이러한 자동화된 무인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이 높아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매장을 운영하는데 비용들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비용이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자동 시스템들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한편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사라지는 일자리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많은 부분들을 사람이 했던 일자리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자동 시스템, 무인 시스템들로 교체하게 됨에 따라 생기는 문제이죠. 자, 그럼에 따라서 서구에서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자리가 없어짐에 따라서 그 일자리가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로봇이 도입됨에 따라서 이 로봇에 세금을 부여하자,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화, 무인화 기계의 도입은 한편으로 보면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또 다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무인화 기계가 도입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정보 격차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영어로는 디지털 디바이드. 자,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정보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과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 간의 차이에 의해서 정보 소외 계층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무인 점포가 생긴다라고 하면 무인 점포의 도입이 빨라진다라고 하면 그 무인 점포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정보 소외 계층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도움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이 자동화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보 소외계층으로 발생하는데 이 정보 소외계층이 현실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이러한 정보 소외계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첫 번째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노인이라든가 약한 노약자들이 정보 소외계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자동화 기기들이 도입됨에 따라서 너무 이기적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을까요? 자, 한편으로 보면 현재 정보 소외 계층으로 나타나는 계층을 부분을 보면 자, 노약자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정보 소외 계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도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인공지능들을 활용하는 분야로서 이 장애인들, 시각장애라든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무인 점포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면요. 자, 아마존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아마존 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마존 고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기존의 매장과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무인 점포 형태로 나타나는 아마존 고의 어떤 특징들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거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인데요. 이런 시각장애인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개발도 더욱더 요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지금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과자가 있는데 이 과자도 있고 여기 보면 초콜릿도 있는데요. 이런 게 앞에 있는 게 뭔지를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형태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식별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장애인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추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편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무인화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들이 도입되면서 많은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과 기계, 로봇 같은 걸로 수많은 인력들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자, 대표적인 걸 한번 잠깐 보면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물리 시스템입니다. 물리 시스템에서 요 물건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은 대부분들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였습니다. 대부분들 사람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업무 자체도 최근에 보면 이와 같이 로봇이 그런 업무를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대체하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대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아마도 실제 지금은 어렵겠지만 조만간 이런 인력 대체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인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학자인데요. 토마스 프레이라는 분이 2014년, 뭐 지금으로부터 5년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10년 후의 일자리는 어떻다? 60%는 아직도 탄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새로운 일자리로 대치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일자리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일자리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는 일자리입니다. 자, 데이터 과학자. 자,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듣는 직업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계화들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필요한 많은 학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알파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즉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학습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일들을 담당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이런 일자리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새롭게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일자리로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일자리가 2010년도쯤 돼가지고 얘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직군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와 같은 형태로 조금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뭐 도메인 분석가 이런 형태로 나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인화,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에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고 한편으로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컴퓨터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컴퓨터는 전문가의 전유물이지만 지금의 컴퓨터는 어떻죠? 우리들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구로서 다양하게 사용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사람과 컴퓨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혁신,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것은 인간의 창의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의 일자리들도 결국 사람의 이런 창의력을 통해서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새롭게 만들어질 60%의 일자리 역시 인간의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을 이끄는 일자리들이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미래 직업 변화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